7월 9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25%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어제는 또 계속해서 주한 미군 주둔비입니다. 이걸 현재에서 10배 올려야 한다. 주한 미군 주둔비는 현재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걸 13조 7천억 원, 10배 가까이 올리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이 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내긴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으로 전혀 해결될 분위기도 아니고 해결될 이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 정부로 보면 이 이재명 정권이 소위 만만한 것입니다. 반미를 주장해 왔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기에 또 전 세계 이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델 케이스를 보여준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참 이 미국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 외교, 경제 모두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소위 두 가지입니다. 이 검찰 해체와 방송법,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은 겉으로는 자기는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뒤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데 이제는 속임수도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 아예 노골적입니다. 이제 더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검찰 해체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조작 수사였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검찰이 인정을 하고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위 지금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원내대표까지도 이재명 재판, 이재명이 소위 공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소 제기한 것을 모두 지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조작 수사였기 때문이다. 어제 특별팀도 꾸렸습니다. 역시 검찰 해체의 목적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없애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송 3법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이진숙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고 이랬는데 드러난 것입니다. 모두 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야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방송 3법 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소위 민주당과 좌파의 장기 집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재명 집권 이 기회에 문재인 때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 이제 이재명 개인의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이냐 민주당 좌파의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이냐 이건 아직 숙제로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집권 프로젝트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이 기재부에서 이 예산 기능을 떼낸다. 검찰을 해체를 하고 기소청, 중수청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 설계가 거의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그 다음은 개헌이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 6일에 소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이 시민단체입니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 행동 이런 시민단체와 비공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일에 이 시민단체를 이제 앞세우게 될 겁니다.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헌법,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재명이 지난 대선 기간에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압력에 떠밀려서 개헌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 뭐 굉장히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 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2028년 총선까지 이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정입니다. 2028년 총선에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등이 떠밀려서 개헌을 반대하느냐, 국민들이 개헌을 엄청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또 뭐 우리 국정 현실에서 개헌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자기 개인의 장기 독재가 희망이죠. 그런데 민주당 좌파는 이 집단적인 민주당 좌파의 장기 집권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데 이재명도 알고 있고 뭐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 초반에 개헌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초반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 사실은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까지를 밀어붙여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까지를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중순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검찰 해체 이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순까지는 이 개헌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개헌 내용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읽힙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준비에 들어갔고 이건 뭐 모두 지금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검찰 해체라든지 모두 이재명의 결재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도. 이 개헌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공약처럼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임제는 2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는데 연임제는 2번 출마하고 난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헌법에 개헌을 하게 되면 부칙에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칙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칙을 설치를 해서 현재 뭐 개헌 당시에 재임 대통령도 적용이 된다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뭐 지지율이 높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장기 집권 야욕이 아니냐 또는 민주당 좌파의 뭐 오랜 꿈입니다. 이 장기 집권 야욕이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도 의원 내각제로 바뀔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인사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민주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 마찬가지로. 이건 뭐 거의 의원 내각제입니다.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원 내각제를 한다면 민주당 이 좌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가더라도 의원 내각제 요소를 지금도 절반 가까이가 의원 내각제인데 아마 훨씬 더 많이 의원 내각제를 요소를 포함을 시킬 것이다. 사실상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될 것이다. 껍데기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대통령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재명은 2028년 이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일정입니다. 2028년 저 총선에서 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이걸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이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산에서나 뭐 충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하겠다. 완전히 전국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런 지금 수준으로 지지율이 가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헤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뭐 여야 모두가 있지만 모두 뭐 현역 의원들의 관심은 2028년 총선에 쏠려 있지만 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 그 개헌의 내용이 의원 내각제가 많이 포함된 이재명 자신의 개인 장기 집권이든 민주당 좌파 전체의 장기 집권이든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찾아서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개헌을 일단 막을 수 있는 것은 200석입니다. 국민의힘이 10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7석으로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상현도 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이 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 이준석도 지금 뭐 60만 명이 넘었죠. 이준석을 제명시켜라.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 현역 국회의원들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10명 가까이를 이 빼내서 민주당 쪽으로 또는 무소속 쪽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200석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읽힙니다.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나는 분위기, 변절을 강요하는 검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또 각종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이 변절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이재명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생각 다르고 민주당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좋다.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한다면 대통령제라는 껍데기를 씌운 실질적인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는 내년 6월 이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 것이다. 그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이 개헌의 그림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구축을 해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현역 의원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당원들과 지지층의 손으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의 손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뭐 소위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7월 9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